자, 오늘 2023년 5월 16일 화요일입니다. 09시 04분 지나가고 있고요. 모닝 텐트하고 다시 자나? 아유, 그럴 수가 있나요? 네, 오늘 할 일이 태산인데 주책남들도 해야 되고 축구 촬영도 해야 되고. 자, 청문회는 다음 주에 해요. 청문회는 제가 주말 라이브 때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주에 하이라이트 영상 2개 올라가는 게 남았어요. 그 2개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아마 예정이 있고요. 청문회는 FM 청문회고요. 저녁 라이브는 없는 건 아니고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5월 동안에 저랑 주원이 형이 외부 일정이 계속 있어요. 요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라 당장 뭐 스케줄이 잡히진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게 좀 마무리가 되면 다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녁 라이브는 우리도 쭉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거 제외하면 아마 이제 저랑 주원이 형 일정이랑 별개로 쭉 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주형 영상 오늘 찍으러 옵니다. 앞으로 아마 당분간 모닝 텐트가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진행을 못할 거고, 나머지는 덕현이, 수빈, 형철이가 아마 진행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하는 동안에 저희가 조금 아마 변동이 있을 거예요. 그 변동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경우도 있지만 2인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거다. 자, 축구 뒷담화는 뭐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축구 뒷담화랑 퀴즈쇼는 하반기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도 김민재, 이강인 있냐? 김민재 선수 맨유 이야기는 사실 크게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오늘은 없어요. 근데 이강인 선수 얘기는 이강인 이적설에 관련된 얘기가 아니라 드리블과 관련된 스탯 정리하면서 이강인 선수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자카 링크가 있죠? 그 두 가지를 오늘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김지수 선수 얘기도 있죠? 김지수 선수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오늘 여기서 다루진 않고요. 다른 패널들이랑 같이 얘기하는 게 좋잖아, 김지수 선수 얘기는. 그래서 그거는 다른 영상에서 촬영한 다음에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갈까요? 네. 자, 스쿼카, 여기가 스탯을 다루는 사이트입니다. 근데 다른 뭐 옵타라거나 이런 전문적인 스탯 수집 업체에서 스탯이 모여. 그럼 그걸 가지고 비교할 수 있는 손쉬운 툴을 준 게 스쿼카였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이 스쿼카가 우회하지 않으면 접속이 안 되는 걸로 들었어. 나도 어렸을 때 많이 봤을 때 있었는데 요즘은 제가 이제 자료 정리를 다 하진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이게 꽤 유용한 사이트예요. 근데 스쿼카에서 유럽 5대 리그 드리블 성공의 탑 10을 정했습니다. 이 드리블 하면 생각나는 게 뭘까요? 데니 우손? 옛날에 그 데니 우손 기억나시나요? 그 발모남, 발전을 모르는 남자제 데닐슨이 아니라 이 브라질리언 데니 우손, 예전에 베티스에 있었잖아. 이 사람이 드리블하면 대명사 같은 선수였는데 그런 얘기, 난 공을 잡으면 사람을 찾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목적 전치 현상이죠. 골을 넣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끼기 위해서 한다는 거지.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여러분 드리블은 개인적으로는 크랙 기질을 가진 필드 플레이어 필수 덕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이 크랙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를 하는 과정에 제가 스페인 쪽에서 관련된 칼럼 번역된 거를 본 적이 있었는데, 크랙이라는 게 그거잖아. 균열이잖아, 균열. 그래서 왜 견과류 많이 먹는 사람들을 이 보면 크랙 생긴다고, 그래서 치과 검진 받으면 견과류 같은 거 딱딱한 거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대. 그럼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자세히 보이지 않으면 안 보이는 크랙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균열을 낸다는 건데, 균열을 내야 상대 수비 조직이 무너지고 득점을 할 수 있는 기회, 공격을 할 수 있는 찬스가 만들어지겠죠. 근데 그 균열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스루 패스도 있을 것이고, 측면에서 크로스도 있을 것이고, 중거리 슈팅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만한 게 없다. 직접적으로 드리블을 하면서 상대에게 균열을 주는 거는 정말 가장, 어떻게 보면 편안한 생각이지만 가장 어려운 일이죠. 근데 이 드리블을 칠 때 스타일을 보면 넓은 공간이 있는 쪽으로 툭툭 치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치달? 본인의 피지컬적인 속도가 좋았을 때 드리블을 치고 나갈 수 있죠.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크랙 기질을 가진 드리블러는 상대 수비수 쪽으로 전진합니다. 그래서 이 새끼를 내가 제치고 지나가겠다. 이런 종류의 드리블러들은 크랙 기질을 가진 선수들이 많죠. 그리고 이런 드리블러들이 있는 팀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드리블 스탯은 세부 스탯을 보긴 해야 돼요. 어떤 드리블 성공을 가지고 있는지. 근데 드리블 스탯이 높은 선수들은 일반적으로 비교적 팀에서 공격적인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발휘하는 선수 중에 하나다. 즉,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먼저 깔았냐. 이강인은 진짜 잘하고 있는 선수다라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스탯이라는 거죠. 네. 뭐 예를 들어 첼시 아자르, 뭐 지금 아자르는 뭐 얘기하기가 난감한 선수가 됐습니다만, 첼시에서 아자르는 예전에 주원이 형이랑 중계했을 때 제가 자주 쓰던 표현인데, 아이스링크에서 아이스 스케이트를 타는 것 같다. 촥촥촥 빠져나가잖아. 그러면서 앞에 선수가 있거나 말거나 공간으로 밀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수비수들 입장에서는 자빠지거나 제쳐지거나 손 써가지고 PK 주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자, 어쨌든 우리가 요거를 발표했는데 요거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자, 이강인 선수 드리블 성공했습니다. 74번을 했어요. 자, 이게 리옹의 이 라이안 셰르키, 그 다음에 레알 호드리구와 동률. 이번 시즌 라리가 안에서 이강인 선수는 분명히 탑급 미드필더라고 이야기에도 모자라지 않은 정도의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드리블 횟수만 볼게요. 횟수만 봤을 때는 5대 리그 기준 공동 8위. 여러분, 이게 5대 리그 전체에 있는 선수들을 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순위죠. 자, 라리가 기준으로 볼까요? 라리가 기준으로 공동 4위고요. 경기당으로 볼게요. 2.2회. 라리가 7위. 대단히 좋은 스탯입니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지금 뛰는 포지션을 생각을 해보면 이선 지역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뛸 수 있잖아요. 공미 뛸 수 있고 뭐 세컨톱 종류로 뛸 수 있고 측면에서 미드필더 라인에서 이 선수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선수들의 필수 덕목 중에 하나가 상대의 그 압박을 벗어난 다음에 박스 타격을 한다거나 압박에서 벗어나온 다음에 무언가 상대의 이 포켓 공간으로 밀고 들어가는 어떤 그런 상황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드리블 횟수가 정말 중요하다. 성공 횟수. 그냥 드리블만 치는 것 자체는 큰 의미가 없죠. 성공을 많이 하면 상대가 어려워하는 선수가 되는 거고, 그렇다는 것은 본인의 몸값이 올라간다. 이 팀에서 비중이 높은 공격수다. 포워드다. 미드필더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강인 선수를 평가할 때 드리블만 생각할 수는 없잖아. 공미잖아요. 그럼 키패스를 생각해봐야죠. 자, 키패스 관련 스탯도 당연히 좋습니다. 자, 라리가에서 25경기 이상 소화한 선수로 소팅을 했어요. 뭐 이게 그거 아니야. 야구로 치면 이제 규정 타석 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거보다 낮으면 전체 스탯이 좀 왜곡이 되기 때문에 항상 이런 거는 전제를 달죠. 자, 경기당 키패스 1.5회예요. 이게 몇일까? 10입니다. 탑급 미드필더라고 할 만하죠? 여러분, 우리가 10이면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이강인 선수가 소속돼 있는 팀의 상황, 마요르카가 이 공격적인 팀이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경우는 있어. 이 팀의 순위가 낮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공격적인 선수들이 주목을 받고 스탯이 약간 더 올라가는 경우가 없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팀이 수비 라인에 조금 더 어떤 중심축이 뒤쪽에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기록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기록이다. 자, 그렇다 보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야기도 나오는 거고 PL 얘기도 나오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덕현이랑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관련돼서는 이래저래 뉴스가 좀 많았더라고. 저희도 모르는 건 아니었었는데 그 이후에 뭐 5억 얘기도 막 있고 그래가지고 저는 자세히는 몰랐어요. 근데 사실 저는 중요한 건 그런 기사들을 보면 우리가 알잖아. 되게 간편하게 알 수 있어. 이거는 아주 디테일한 해석을 꼭 하지 않더라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강인을 원하는 건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에이전트가 역제안을 하는 게 이상한 일도 아니야.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에이전트의 일이죠. 그런 다음에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상황이 이래저래 해가지고 원하긴 원하는데 이 정도 금액까지 지불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게 이상한 일도 아니고, 그러면 이강인 선수는 마요르카가 오케이 할 만한 이적료가 성사될 만한 본인이 마음에 드는 팀 쪽을 또 알아보면 되는 거니까 그냥 그 정도로 보면 되는데, 거기에 좀 디테일 가지고 약간 문제가 있었다며. 네, 여튼 그렇더라고요. 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지금 마르카 얘기를 봤을 때 어느 정도 금액을 이상 지불하는 걸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이강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마르카 때문이란다. 마르카 생각하면 요거 미만 지불하고 싶어 한다. 뭐 그럴 수 있죠. 본인들 지금, 왜냐면 특히나 라리가가 셀러리 캡이랑 이런 것 때문에 이적료나 여러 가지 주급을 주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최근에 또 있잖아. 바르셀로나를 보면서 우리가 그걸 많이 느꼈을 텐데. 뭐 그거밖에 지금 상황이 안 됐는데 마요르카는 이거 이상을 바라고 있단 말이야. 바이아웃이 있으니까. 그럼 편해요. 이거는 성사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지로나의 로드리고 리켈메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선수에 대한 거를 생각해보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지 뭐. 자, 리켈메는 뭐 드리블이나 스피드도 괜찮고 전진성, 기동성이 있고, 이강인 선수가 왼발이라면 로드리고 리켈메는 오른발이에요. 조금 스타일은 다르지만 어쨌든 유사성도 있는 선수인데, 지금 이 팀이 생각하는 게 여러 가지 가격으로 봤을 때 로드리고 리켈메, 요거는 이제 거기죠. 지로나. 생각을 하겠지? 네, 고르겠죠. 자, 요 정도. 자, 피엘링크도 계속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로페테기 감독이나 에메리, 피엘링크도 있는데
아무래도 라리가 출신 감독들 노리기 쉽지. 쭉 봐왔을 거 아니야.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 이강인 선수를 노리는지 알기가 쉽지 않은 게, 저도 이제 키보드 워리어 시절부터 여러 팀들의 소스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그래도 좀 파악을 하고 있는 게 해축 뉴스 다루기가 좋잖아요. 저는 지금은 예전에 한창 활동했었던 고등학생 때나 군대 가기 전만큼보다는 훨씬 더 둔해졌죠. 그때는 정말 기민하게 모든 요즘에야 트위터로 본다지만 옛날에는 축구 뉴스 사이트들 RSS 걸어놓고서 밑에 땅 뜨면 딱 보고 막 그랬었거든. 근데 이제 빌라가 최근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팀이 생각보다 뉴스가 많이 안 나오는 편이더라고. 물밑 작업한 다음에 빡 내는 타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빌라가 이강인 선수에게 가까워 있는지를 우리가 공식적으로 알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 어쨌든 로페테기의 울버햄튼, 그 다음에 에메리의 빌라, 이런 팀들은 당연히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고 디테일하게 봤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바이아웃이 파운드로 바꾸면 이 정도잖아요. PL 팀들한테 이거 개꿀이죠. 다른 리그 팀들이랑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다른 거는 중위권 정도까지도 많은 돈을 쓸 수 있다라는 데에 대해서, 많은 돈을 쓸 수 있다라는 건 이적료뿐만이 아니라 주급 수준도 어느 정도 더 맞춰주기가 편하다는 건데, 이런 팀들이랑 링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다시 드리블로 가볼게요. 자, PL 선수가 없다? 특이해요. 자, 드리블 탑10 요거라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 탑10에 마지막에 들어온 선수가 아까 얘기했던 이강인, 호드리구, 쉘키예요. 여기 리용 선수입니다. 74회. 자, 후스코어드 기준으로 나는 PL이 드리블이 약하다라는 개념보다는 드리블을 성공시키기가 조금 어려운 환경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냥 파울로 끊어버리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러니까 파울에 대해서 또 관대하기도 하고, 제가 얼마 전에 피터님이랑 외부 콘텐츠 촬영하고 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재밌더라고. 이게 알베 형이랑 파비앙님이랑 조금 결이 달라. 그러니까 제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한국화가 덜 돼 있어. 진짜 본토 이 스타일이 남아있더라고. 근데 이제 제가 그러다 보니까 조금 걱정한 거는, 와, 이거 라이브는 좀 쉽지 않겠다. 근데 라이브 말고 우리가 촬영한 다음에 편집하면 진짜 재밌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 분이었어. 근데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기사로도 실제로 많이 나왔었고, 예전부터 느끼던 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 있는, 프리미어십에 있는 이 심판들이 UEFA 대항전에 가면 그렇게 안 봐요. 근데 이 PL 경기를 냈을 때 잘 안 불고 두는 거는, 전체적인 잉글랜드 축구의 기조가 여전히 피터 님이 얘기해 준 건데, 축구 죽여, 조져. 야, 원래 축구는 이런 스포츠야. 남자의 스포츠 몰라? 니 부활 없어? 일어나. 그게 뭐가 아파? 그게 되게 저변에 많이 깔려 있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일어나. 원래 축구 그런 스포츠가 몰랐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들이 UEFA 대항전 가면 UEFA 기준으로 판정을 어느 정도 내리는데, 물론 거기서도 잘하진 못해요. 근데 프리미어 리그 오면은 유독 그게 더 심해지는 거야. 근데 이런 베이스가 팬들에게, 그러니까 팬들도, 요즘 팬들은 좀 덜 그렇대. 예전에 오랫동안 축구를 퍼스트 디비전, 잉글랜드 1부 리그 때 봐왔던 팬들은 아직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언론에서 이제 그만해라, 젊은 팬들도 이게 무슨 축구냐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보수적인 옛날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저게 왜 파울이 아니야? 라는 부분에서 넘어가고, 이런 경우들이 좀 있다고. 그게 옳다 그러다가 아니야. 이런 마인드들이 좀 깔려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드리블 하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막 드리블 치고 있는데 뒤에서 개태클 빵 날려. 그랬는데 당연히 파울인 줄 알았는데 띡 본 다음에 그냥 넘어가. 노카드. 이런 경우들이 우리 프리미어리그에서 많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 드리블 성공 횟수가 높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예. 그런 부분. 자, 어쨌든 여기에서 PL 기준 1위가 수정궁의 에제예요. 66회. 그 다음이 사카, 가마, 마르티넬리 60회. 그 다음에 조던 장마널, 솔리마치 58회.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드리블 성공 횟수가 프리미어리그는 비교적 조금 덜 높다. 자, 요렇고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서 스코카 기준 탑10이니까 호드리그 74번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프림퐁. 이 프림퐁은 옛날 아스날 프림퐁이 아닙니다. 알론소의 황태자죠. 레버쿠젠, 랩쿠. 84회. 자, 그 다음 벨링엄. 이러니까 이렇게 비싸지. 예. 중앙 미드필더 지역 이쪽에서 움직이는 선수가 이런 드리블 성공 횟수를 보여주니까 이 선수의 몸값이 이렇게 높은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메시 95회. 네.
이 아저씨 뭐 더 말할 거 있나요? 영원한 고트. 자, 뭐 요래요. 자, 1위 누굴까요? 유일하게 5대 리그 100회 돌파한 선수.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분입니다. 비닐리신. 미친 선수죠. 유일하게 높았습니다. 105회. 벤제마가 이번 시즌에 부상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었던 걸 감안을 하면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역시 비닐신이다. 아까 호드리그도 있었지만 이렇게 봤고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제가 얘기를 왜 했냐? 아까 얘기했지만 핵심적인 선수, 특히 미드필더, 공격 라인은 드리블러들이 높은 평가를 받는다. 이강인은 드리블 성공 유럽 5대 리그 탑 10이다. 그래서 이강인 개쩔쩔이다. 이강인, 김민재, 손흥민, 오현규, 이재성, 황인범 이런 선수들 지금 유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의 활약상을 생각하면 이번 대표팀의 어떤 그 레벨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